안녕하세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저희는 촬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2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정민입니다. 자, 2부입니다. 2부. PT샵 창업과 공간 쉐어링 경영노하 1부에서 못했던 내용 보충 좀 살짝 하고 넘어갈까 할게요. 먼저 2부 설명도 드리고. 자, 잠시만요. 예. 자, 사전 점검. PT샵. 자, 이제는 우리가 PT샵을 차리려고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사까지 어느 정도 견적을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그럼 PT샵이 실제로 돈이 얼마큼 나가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익 구조를 알아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영. 퍼블릭 센터는 그런 게 많아요. 퍼블릭샵 같은 경우에는 대형 퍼블릭샵은 뭐 사장, 뭐 전무, 이사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 투자자 운영분들, 왜냐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오픈할 때부터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여러 명에서 돈을 모아서 자본을 모아서 오픈하는 반면에 있냐면 PT샵은요 거의 개인 혼자 오픈을 합니다. 물론 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야 뭐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면 대부분 우리 헬스 트레이너만 하잖아요. 트레이너만 계속 해오고 내가 수지 타산은 계산 안 하고 PT샵 오픈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2부에서는 이제 쉐어링 전에 1부의 내용 약간 보충과 이제 사전 점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PT샵 월세 대부분 이제는 90평 실평수 90평 기준이에요. 90평 기준에 550에서 600 뭐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게 번화가 기준이에요. 번화가 일반 번화가에서 100평 정도 쓰려면은 거기다가 뭐 적게는 300 많게는 500 그 다음에 내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120, 30평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600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인건비. 자, 인건비는 그렇잖아요. PT샵도 그래요. 넓게 차렸는데 나 혼자서 그 넓은 공간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 수업도 몸은 하나니까 한 명밖에 수업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수입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정도는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T샵 같은 경우에는 파트로 최저임금 정도를 드린다 생각하면서 계약을 굉장히 짧게 맺고요. 굉장히 짧게 맺고 인센티브 제로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께서 오셔서 이용하시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회원을 수업해 주시는 감사의 비용으로 한 40만 원 정도씩 드려요. 평균적이죠 이거. 솔직히 이거는 고쳐져야 할 적폐 중에 하나예요. 고쳐질 적폐 중에 하나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 40만 원 정도. 그 다음 송호품비. 여러분 송호품비 이거 은근히 무시 못합니다. 송호품비가요. 뭐가 들어가냐. 대리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는 샴푸. PT샵은요. 일반 퍼블릭샵과 다르게 좀 고급화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샴푸라든지 뭐 비누, 그다음 바디 샤워, 로션, 그다음에 왁스, 스킨, 기타 등등 여성용품, 남성용품 갈 것 없이 좀 고급지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 좀 나오고요. 기타 시설 이게 뭐냐면은 기타 시설비라는 게 이제 인터넷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에 속하죠. 물론 기구를 새로 사셨다면은 무상보증기간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중고로 사셨다 해도 어느 정도 보증되지만은 그래도 그 위에 소모품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짐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래 못 써요. 짐볼 한 6개월 쓰면 또 바람 빠지고 푸석푸석해져요.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사야 될 것도 있고 빼야 될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밴딩이 내가 뭐 초록색 파란색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무겁다 느끼신 분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바로 노란색 사야죠. 그게 PT샵의 배력이자 장점 중에 하나죠. 고객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적은 송호품비는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기타 시설비입니다. 또 홍보비. 여러분 홍보비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뭐뭐 써야 된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업체한테 돈 주고 해야지 파워링크 올라가요. 이제 상순위권에 올라가요. 파워링크는 또 따로 돈 들어가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당 뭐 대략 뭐 싸게 5,000원, 비싸게 10,000원이잖아요. 지역마다 틀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 비용이라든지 혹은 블로그 상위권에 올리는 비용까지 계산하다 보면은 100만 원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인스타까지 하신다면은 인스타 전문 팔로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인스타 홍보까지 부탁드리면 더 많이 올라가요. 그죠? 퍼블릭, 그거에 이제는 요게 대충 계산하면은 총 비용이 대략 8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900만 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진짜 딱 나가는 거. 트레이너한테 가장 최소의 비용만 주고 딱 나가는 것만 계산했을 때 880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트레이너가 수업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그거 추가적으로 많이 써. 근데 나만 그만큼 버니까 그건 상관없어서 뺐습니다. 나머지는. 자, 피트니스 퍼블릭샵. 예,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대형 피트니스샵 350평짜리는요 월세가 2천만 원짜리 적이 있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만 봐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월세가 작아도 1,000단위예요. 1,000단위. 야, 여러분 1,000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엄청납니다. 회원권 만약에 저기 뭐 아까 2만 원 회원권 말고 정석으로 그냥 15만 원에서 18만 원 선, 20만 원 선까지 받아 볼게요. 그러면은 이 회원권만으로 이 월세라든지
인건비, 소모품비, 기타 홍보비를 유지할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퍼블릭샵도 어쨌거나 PT가 주 고객이고 주 먹여 살리는 층이다. 자, 월세 1200, 1500. 이거는 제가 굉장히 지방을 잡았어요. 강남권 안 잡았습니다. 강남권 잡으면요 여기서 곱하기 2 하셔도 괜찮아요. 곱하기 1.5, 2 하시면 됩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1000단이고요. 자, 인건비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질문, 퍼블릭샵과 투자비용 직원만큼 직원들의 급여 많이 차이 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퍼블릭샵 같은 경우는 팀장한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균, 주입하는 평균입니다. 최소 200은 줘요 월급으로. PT를 안 하더라도. 왜냐면은 내가 몸으로 못하는 부분을 똑같이 컨트롤 CV에서 있는 게, 복사해서 있는 게 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한테는 기본적으로 월에 200. 거기다가 인센티브 붙고 PTB 또 붙고. 근데 웃긴 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300에서 30, 500, 300에서 500 구조로 못 넘어가는 게 또 이쪽 계열 현실이에요. 뭐 이쪽 계열 뭐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A급들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에버리지를 보면은 거의 다 뭐 PT샵을 해서 돈 엄청 많이 번다, 막 트레이너에서 엄청 많이 번다는 분들 뭐 빼고 보면은 거의 다 200에서 500선 법니다. 예. 꿈 같은 얘기죠. 억대 연봉. 그런 분들 많지 않다는 거. 예. 소모품비 100에서 250. 이게 퍼블릭샵은요. 왜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 평수는 2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여러분 퍼블릭샵은요. 이용 인원이 레벨이 달라요. PT샵은요. 40명, 50명 하면 정말 잘 되는 PT샵이요. 매월 40명, 50명이면은. 근데 퍼블릭샵은요. 매월 40명, 50명 망한 퍼블릭샵입니다. 퍼블릭샵은 기본적으로 월에 100에서 150명, 많게는 200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을 하고 꾸준히 재등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 퍼블릭샵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300명 있는 헬스장에 잘 되는 300, 30명 등록한 헬스장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다니는 인원이 한 100에서 150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GX까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가 말도 못하게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기타 시설. 그렇죠. 당연히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비, 그 다음에 런닝머신에 달린 TV, 케이블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런닝머신 케이블에 들어가는 TV 비용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수가 한두 대면 신경 안 써. 근데 200평인데 런닝머신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200평이면 대략 한 12대에서 15대 있어요. 그것만 있어. 사이클도 있지. 엄청 많아요. 스태퍼도 있고, 스텝밀 앞에 또 TV도 있고.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 그 다음에 TV 중간중간 깔아놔서 TV 또 케이블이 늘어나요. 왜냐면 TV로 디스플레이 해놓은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럼 TV 한 2대에서 3대 놉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도 있고, 뭐 물컵비라든지, 하다못해 물컵 비용이라든지, 비누 비용, 그 다음에 빨래 세제 비용,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100만원, 250만원 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가 미니멈으로 잡았어요. 더 넘는 경우도 많아요. 중간에 뭐 선풍기도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기타 시설비에 그런 게 또 들어갑니다. 홍보비는 비슷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홍보를 더 하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이 블로그하고 똑같이 전단지하고, 예. 그 뭐 반경 범위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형 피트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요즘에 대형 피트니스에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죠. 뭐 인터넷에서 흔히 이렇게 불러요. 파란색, 보라색.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려면요. 가격 경쟁부터 해가지고 홍보 비용 등까지 경쟁까지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할 때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구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기구를 리스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리스. 이게 기구가 구입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스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부분 이제 대형 퍼블릭샵은 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 매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예, 그 비용까지 합하면은 좀 제대로 진짜 빵빵하게 오픈했다 그러면 월에 2,500 정도에서 3,000 정도는 예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직원들 인건비도 법에 접촉 안 되게 최저시급을 다 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정도 비용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쉐어 PT샵을 오픈을 자꾸 추천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쉐어는 점점 증가 추이에 있어요. 뭐냐면은 더 이상 그거죠. 나 혼자만 몸으로 때우고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뭐 와서 PT를 해라. 프리랜서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왜냐면 고정 비용인 인건비를 PT샵에서 인건비 80만원. 자, 월세 생각해보세요. 5분의 1이에요, 월세. 10분의 1하는 얘기죠. 그 비용만을 줄이려고. 왜냐면 요즘에는 점점 더 이제는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쉐어별 능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도 공유 주방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옆에 있는 것도 공유 헬스장이에요.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이예요. 물론 법상
항상 체육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건 상주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본인이 체육 지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프리랜서들, 자격증 있는 프리랜서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줄이시는 방법. 그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서 제가 쉐어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쉐어링을 통한 운영 절감 방법이에요. 저 PT샵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PT샵으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월세는 못 줄입니다. 예, 월세는 못 줄여요. 대신 인건비는 80만 원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홍보 비용, 송호품이 못 줄이고 기타 시설 못 줄여요. 송호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홍보비는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쉐어링의 장점이 뭐냐면은 고정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용료만 내면은 더 많은 회원들을 수업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트레이너 본인들이. 프리랜서 트레이너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거든요. 프리랜서 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이용한 헬스장을 딱 하나 집어넣으면은 본인들이 홍보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 놀랬어요, 저는요. 물론 그분들이 물을 흐릴 수도 있어요. 팀으로 그래서 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분 고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주객 전도가 된다고. 내가 사장인데 어느 순간 쉐어링이나 뭐 프리랜서를 만들면 컨트롤 못해요. 프리랜서들한테 어느 정도 룰을 주고 비용도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수익 구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분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그 팀이 많아지다 보면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팀을 고용하는 건 프리랜서 팀 고용하는 건 비추고 이렇게 한 분 고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제는 회원들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혼자만의 홍보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홍보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써보니까 어떠냐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본인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본인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다른 블로그,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또 우리 쪽으로 회원을 끌고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는 프리랜서가 되고 있다. 프리랜서화가 돼가고 있고 점점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쉐어링, 이런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공간을 공유하는 활용을 늘리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의 추이에 봤을 때는 권장할 추이고 권장할 태세다. 예, 이렇게 보시고 트렌드 문화가 또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은 쉐어링 프리랜서 방법 구하는 방법을 보면요. 대부분 회원들도 요즘에 이렇게 구해요. 순고,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 홍보해 주는 거 압니다. 운닥, 그다음에 스포드림, 인스타, 블로그 이런 데서 이제는 트레이너를 고용하시면 되고 회원들도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따로 면접 볼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면접 볼 때 물론 나는 보긴 봐야겠지만은 여기서 평점 좋은 트레이너, 내 주변에 있는 트레이너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 뭐 누구누구씨, 저 이번 헬스장 오픈한 누구누구입니다. 와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뭐 비용은 뭐 몇 대 몇으로 가겠습니다. 프리랜서기 때문에 와서 정확히 뭐 그 사람 청소도 하는 것 같아요. 수업만 딱 이용료만 일정이 한 사람당 수업당 얼마 내고 일정이 이용료만 수업만 하고 딱 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드냐 안 드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나는 청소하고 내 수업하고 하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내 그 가게를 이용하는 이용비용만 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내 가게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내 가게에 많은 회원들을 끌고 오면 끌고 올수록 본인들의 뭐가 늘어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아서 그분들이 홍보를 엄청 잘해줄 거란 말이에요. 요즘 트레이너들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와서 운동만 하고 몸만 이렇게 안 해요. 요즘에는요 굉장히 홍보 전략부터 해가지고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런 공략점, 이런 빈 공략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뭐야? 옛날처럼요 헬스만 웨이트 기구만 와서 막 무겁게 들고 이런 헬스장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요. 이 PT샵이라는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요즘에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격투기랑 PT를 같이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필라테스랑 PT를 같이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웨이트랑. 그러니까 그렇게 협업 위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럼 왜 생각해보세요.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강사도 공간을 뭐 조그맣게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PT샵에다가 자리를 마련해달라 그래서 조그맣게 공간을 해가지고 차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재해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공간의 재해석이란 걸 했는데 뭐냐면은 PT샵부터 스튜디오까지 필라테스 스튜디오 혹은 웨이트 PT샵 둘 다 호용할 수 있는 혹은 격투기 이런 호용할 수 있는 그런 PT샵 인테리어를 따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PT샵의 경쟁력에 대해서 봤을 때 옛날에는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대형 피트니스샵 옆에 뭐 조그맣게 차를 낙수효과 노리면서 웨이트 기구만 갖다 놓으면 됐어. 그리고 선생님 갖다 놓으면 알아서 PT는 따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PT를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한해서 영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특색이 없어.
점점 대형 피트니스와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고 PT샵도 어떤 프랜차이즈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이제 개인 소상공인 차리실 때 나만의 특색을 가지셔야 돼요. 특색. 그게 뭐냐? 공간의 재활용, 재해석. 그러니까 더 이상 PT샵은 쇠뜨기 만드는 그런 헬스장이 아니라 그런 PT샵이 아니라 PT샵부터 필라테스 혹은 칼스테닉이라고 하죠. 맨몸 운동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PT샵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과외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옛날에 수학학원 가가지고 수학만 배울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종합학원 혹은 수학 영어 혹은 수학 과학 이렇게 배우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운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지닌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고 그런 스튜디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PT샵은 더 이상. 예. PT샵이라고 하면은 진짜 막 헬스, 웨이트 이거만 하는 건 더 이상은 이제 그게 커다란 메리트는 없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오픈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오픈할 거면 점점 밀릴 거예요. 왜냐면은, 저기 가면은 PT인데 필라테스도 배울 수 있고 헬스도 배울 수 있어. 그러면 어디를 가? 같은 비용이라면은 두 군데를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요. 혹은 여기다 GX를 만들어 버리세요. PT샵에다가. GX 공간을, PT샵을, 대형 PT샵 하시는 분 잘 생각하세요. 100평을 넓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 70평 정도는 헬스장 기존에 있던 PT샵처럼 헬스 웨이트 머신이랑 프레이트 머신 그 다음에 샤워실 탈의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조그맣게 GX를 만드는 거예요. GX, 그로백 사이즈. 물론 GX는 크게 수입은 안 돼요. GX는 솔직히 대형 퍼블릭샵의 GX 수익 구조 수익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PT샵의 자유로운 운동과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PT샵 40만원 내면은 50만원 내면은 저희한테 10섹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10만원만 더 내시면은 GX. 여러분 자유로운 운동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유로운 운동 하셔도 되고요. 대형 PT샵 예정이에요. 대형 PT샵 예예요. 하시면은 이렇게 GX까지 쉬는 날 나오셔서 GX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GX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대형 피트니스샵 못지않게 굉장한 경쟁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적은 평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 딱딱딱 몇 명 된 고정된 인원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10만 원 추가 비용에 대한 거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원들이 아깝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러면서 오히려 엄청난 홍보 효과.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죠. 입구에는 필라테스 샵 같이 이쁘게 꾸며놓고 들어가니까 필라테스 샵 뒤에는 널찍한 웨이트장이 있어. 와, PT도 받고 필라테스도 배워. 추가 비용만 내면은 약간의 추가 소장면 배울 수 있네. 너무 좋아. 혹은 격투기까지 배울 수 있어. 와, 남자분들 웨이트 만들기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짓수 배우고 싶고 타격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격투기 선수를 친구를 영입을 했어요. 그 친구를 영입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야? 그 친구가 그 시에선 탑을 먹어요. 지금 그 친구가 수입을 탑을 먹어. 왜냐면 그 친구는 웨이트도 잘하는데 격투기까지 아마추어 선수까지 했기 때문에 프로 선수까지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격투기까지 알려줘. 그러면은 PT를 받는데 쇠땡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격투기까지 배우니까 일석이조가 되니까 엄청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특색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음식점을 예를 들면은 대형 음식점들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근데 우리는 뭘 찾아? 개인 맛집을 찾잖아. 그런 개인 맛집 찾듯이 피트니스와도 그래요. 대형 피트니스와 있고 대형 퍼블릭샵 있고 그 다음에 개인 PT샵은 개인 맛집처럼 정말 딱 잘하는 거 딱 두세 가지 놓고 정말 그것만 딱 주 메뉴를 정해서 파는 거야. 그럼 그 입맛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제 생길 거란 말이지. 왜냐면 이코니즘,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요, 이제 선택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제는 굉장히 개인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게 없어져요. 이제는 다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장점 뭐냐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층만 가는 PT샵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요. 다양하게 활용폭을 높여가지고 이제는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한 가지만 배우러 가기에는 젊은 친구들이랑 막 경쟁하기에 부담스러우신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이것도 배울 수 있고 저것도 배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난 저쪽에 더 좋아서 저걸 찾는 분도 많아.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PT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위주로의 PT를 받을 수 있는 거,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나이 드셨는데 복싱을 좀 하고 싶은데 복싱 양말 가기 좀 그래. 그럴 때는 웨이트도 해야 돼. 그럴 때는
비용을 좀 더 개인 레슨 복싱 받으면서도 웨이트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더 이상 트레이너 분들도요 한 가지만 배우지 마시고 두 가지, 세 가지로 겸업을 꼭 해놓으세요. 물론 한 가지도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에는 멀티태스킹 시대입니다. 너무 한 가지만 잘해서는 힘들어요. 두 가지 정도, 최소 두 가지 정도는 좀 배워놓으시는 게 권장할 것 같고,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경우, 우리 오픈을 준비한 사장님 같은 경우도 항상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내가 이게 PT샵이 조금 부진할 때는 필라테스 쪽을 좀 올리고, 필라테스 쪽 부진할 때 PT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멀티태스킹 할 수 있게 항상 좀 준비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는 잠시만요. 아까 1부에서 못했던 거가 1부에서 못했던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테리어적인 측면인데, 이제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기 2부하고 이어져요. 2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 쉐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쉐어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래 쉐어 PT샵 어떻게 차려야 돼? 근데 고객마다 트레이너마다 입맛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차려야 돼?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부터 동업자가 아닌 주변에 이제는 같이 일할 직원을 먼저 뽑아 놓으세요. 직원을 뽑아 놓고 그 직원이랑 같이 인테리어를 상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미리 뽑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예. 굉장히 뽑아 주시는 게 좋고, 자, 일부 인테리어에서 못했던 면 중에 하나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PT 쪽뿐만 아니라 직원 구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활용 잘 하시라는 거예요. 예. 어플리케이션 내가 쉐어를 하기로 했으면은 미리 그 사전 조사를 해야 돼요. 이쪽 주변에 트레이너들이 얼마큼 있는지, 누가 올 것인지, 어떤 트레이너를 캐스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면요, 바로 그냥 쉐어링이라 오픈해놨는데 뭐 오픈빨도 못 받고 내 몸은 한 개인데 나는 직원들이 뽑아놓으면 올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오픈하기 전부터 사전 점검할 때부터 미리 트레이너랑 계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제성도 없고 소멸성도 없지만은 미리미리 많은 계약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직원도 미리 스포드림에 글을 올려서 쉐어링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미리 이력서도 받아놓고, 예, 미리 면접도 좀 봐놓으시고, 미리 고객층 얼마큼, 그 사람은 얼마큼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쉐어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면접도 보지만은 검증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주고 쓰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청소도 못 시키고 어떤 기구 속이고 정리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위험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단점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 이제는 나랑 같이 일하는 헬스장에 언제든지 득도 될 수 있지만 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하실 때 굉장히 많이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직원을 구할 때 쉽게 그렇게 막 평점 높네 좋네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과 충분히 면접을 보고 이 사람과 충분히 상담을 한 다음에 인스타라든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로 채용하셔도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프리랜서 고용을 채용을 했어요. 열심히 하겠대. 그래서 나는 상담하시는 회원들을 많이 밀어주기도 하고 내가 갖기도 하고 빌어주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은 어쨌거나 프리랜서면 책임감은 없어요. 나중에 수업을 날려버리는 거야. 돈을 받고 째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책임감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환불 사태 터지고 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안 좋은 방면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PT샵 쉐어링을 하실 때는 좀 저처럼 이 직원과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어떻게 인증이 된 사람들, 승고라든지 운닥에서 오랫동안 인증이 된 사람들 쓰셔야 되고, 프리랜서 직원 고용하실 때는 여러분 뭐 시키시면 안 돼요. 프리랜서예요. 고작 청소하려고 이 프리랜서랑 계약을 한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고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절대 고용하셔서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자, 쉐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쉐어링 중에서 하나 중요한 거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쉐어링에서 안 좋은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회원과 50만 원에 계약했다고 해서 내가 수수료에는 뭐 10만 원을 먹었어. 20만 원을 내가 20만 원 갖고 그 사람한테 수업료 30만 원 줬어요. 근데 회원은 그런 적이 없대. 회원 나 이 사람 주고 80만 원 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등록을 했대.
근데 이 사람이 잠수를 타버렸어. 환불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그 사람은 단순히 그냥 회원한테 뭐 나 수업 못하겠어 도망가면 그만이지만은 나는 우리 샵의 이미지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너를 못 믿어서도 아니겠지만은 못 믿어서 그럴 수 있고 약간 그 트레이너를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쉐어링은 100% 프리랜서 고용인 대신 100% 신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원과 나와 그 직원 사이 셋이서 앞에서 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계약서라든지 내가 없는 방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면은 그게 좀 불편하시다 그럼 결제 시스템 만드세요. 차라리 요즘에 저는 조금 이 헬스장 쪽에서 좀 많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결제 시스템이에요. 결제 시스템이 가서 무조건 그 눈앞에서 뭐 결제만 하는 건데 네이버 상점 등록하셔서 올리셔도 되고 혹은 뭐 이런데 뭐 인스타 같은 데라든지 그런데 정확히 금액을 오픈해 놓고 계약서 쓰고 오라고 하세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도. 왜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오픈화로 바뀌고 이제 법상 오픈이 됐지만은 트레이너라는 게 뒤에 커미션이라는 걸 또 많이 받는 트레이너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커미션이라는 걸 따로 챙기는 트레이너도 있어요. 물론 트레이너가 그게 영업 방식 중 하나고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뭐 삶의 방식 중에 하나겠지만은 수익 구조 올리는 구조 중에 하나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PT샵 관장님들 이거 안 하셔야 돼요. 오픈하기 전에 갈아놓으셔야 돼요. 우리 가게는 트레이너 고용하실 때 아니 고용을 하셔도 되고 프리랜서 고용하실 때 우리 가게 우리 회사는 커미션이라는 건 안 받습니다. 1절 받지도 않고 1절 요구하셔도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강요를 하세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냐 트레이너가 자기 역량껏 더 많이 받겠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 나중에 그 트레이너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커미션까지 받아가지고 실컷 받아가지고 막 뭐 PT 30, 40배 끊었어. 근데 갑자기 환불 터지네. 근데 내가 받은 건 분명히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00만 원 받아서 환불 터졌네? 커미션을 앞에서는 계약을 해서 50만 원 썼고 뒤에서는 또 50만 원 받아가지고 회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뭔일 터지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그 회원은 어떻게 해? 샵장인 나, 결국엔 사장인 나한테 환불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계약서 쓰고 추가로 커미션은 없습니다라는 거를 그 회원과 트레이너 있을 때 셋이 계약을 할 때 꼭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쉐어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쉐어가 증가되는 추이의 좀 단점이 뭐냐면은 트레이너들도 마찬가지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 니즈에 입맛을 맞출 수는 없어요. 니즈에 입맛을. 그러니까 인테리어 할 때 첨언을 듣는 건 좋아. 첨언을 듣는 건 너무 좋고 내가 이런 컨셉으로 할 거다 해가지고 필라테스 강사를 만나서 동업은 아니어도 필라테스 강사를 만나서 이렇게 오픈할 때 이렇게 같이 가자. 개인 필라테스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대신 나는 개인 수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둘이서 협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공동 투자라든지 그런 거 됐으면 하지 마세요. 공동 투자하지 마시고 너무 그쪽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조언을 듣고 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피트샵 사장 오픈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저도 물론 오픈했지만은 남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이다 보면요 점점 비용은 늘어나고 추가 비용은 늘어나고 실제로 손익률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협업을 제가 장점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동업을 할 수 있어요. 동업을 하면요 이게 수익 구조라는 게 웃겨요. 되게 뭐 너는 네가 가져가 내가 가져가 한 달에 얼마만 딱 서로 내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번져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익이 안 나올 수 있고 내가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동업자의 동시에 뭐야? 야 힘든데 네가 좀 더 낼 수 있어. 좀 내면 안 돼? 나 수익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 홍보원 이렇게 같이 해주는데 네가 좀 더 내. 이런 식으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다 틀어지면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 갑자기 반으로 가르기가 어렵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될 수 있으면은 쉐어를 할 거나 두 가지, 세 가지 동목을 제가 말씀드린 PT샵을 오픈할 때 이 두 가지, 세 가지 컨셉을 할 때는 무조건 혼자서 하셔라. 무조건. 샵 오픈은 힘들더라도 혼자서 하셔라. 예. 경제적으로 힘들 건 뭐건 간에 최대한 내가 없으면 하지 말고 무조건 혼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동업하시고 많이 이런 컨셉들을 봐왔는데 여러분 다 실패했어요. 왜냐면 동업 간에 찢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동업은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오픈하면 혼자 하셔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카드 수수료가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할 거야. 예,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이도 생길 수 있고 이용에 따라서 차이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또 서로 간에 회원 뺏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복싱 하다 보면은 뭐 나 웨이트 이번 달에 웨이트 할게. 야 그러면 우리 복싱 중에서 내가 해줬으니까 얼마 줘?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 협업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회원들은 당연히 두 가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만은 그러다 보면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원으로 채용하셔가지고 아니면 혹은 프리랜서로 등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대형 피트니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 한번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형 피트니스 좋아요. 대형 피트니스도 너무 좋은데 대형 피트니스를 권장하지 않는 게 여기 지금 소상공인이신들 있잖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오픈 자금이라든지 그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정부에서 뭐 대출 조금 얼마, 내 개인 자금 얼마에 사시는데 이게 뭐 소상공인 아니면 대형 피트니스 괜찮죠. 대형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억에서 10억 가까이 드는 게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큰 리스크를 안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PT샵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 되는 PT샵부터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소형 피트니스 또 한두 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그게 잘 된다 싶을 때 이제 대형 피트니스를 넘어가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제 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내가 오픈을 처음으로 PT샵을 하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대형 피트니샵을 보고 오픈을 한다? 처음에 투자 비용도 그렇고 이거는 좀 비추 많이 들어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오픈 회장 있으시다면은 PT샵부터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소형 피트니스 GX 아예 없고 예. 회원들 한 300명 정도 한 80평에서 한 150평 사이에 있는 회원들 300에서 한 500명 정도 이끌 수 있는 샵을 오픈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구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지금 뭐 소비자에 기만하는 게 아니라 국내산 기구 엄청 좋아요. 국내산 기구도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제가 뭐 트레이너 언제부터 했으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부터 전 트레이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외상 기구는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운동을 따로 할 정도였어요.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서 운동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 외상 기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국내산 기구도 워낙 좋게 나오기 때문에 워낙 잘 나오고 워낙 좋게 나오고 물론 뭐 외상 기구보다 약간 떨어지긴 해요.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긴 하는데 회원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PT샵을 찾는 주 고객층의 타겟팅을 너무 모르고 막 기구에 시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구에 시설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인테리어라든지 홍보 방안에 돈을 더 쓰세요. 예. 해창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사업자 마인드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PT샵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우리는 이제는 가게를 오픈하면 더 이상 트레이너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사업가가 돼야 돼요. 사업가. 사업가로 가셔야지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무슨 뭐 운동만 열심히 좋아한다고 해서 PT샵 오픈하면 대부분 다 망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인드를 바꾸시고 오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좋은 기구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컨셉으로만 가세요. 컨셉으로만. 아예 딱 그런 컨셉들 모일 수 있게. 이제는 말했잖아요. 소비자도 맛집을 찾아가는 시대라고. 정말 중량을, 그러니까 정말 헬스를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웨이트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셉을 차리시고, 아니면은 다양하게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게 차리시고, 아니면 피트니스 스타일로 차리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격투기 선수랑 함께 이제는 일반 피트니스처럼, 일반 헬스장처럼 소규모로 PT샵이긴 한데, 좀 피트니스 규모처럼 좀 기구를 많이 갖다 놓고 저는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글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꽤 괜찮았다 볼 수 있어요. 주변의 헬스장에 비해서 우리 쪽 기구가 더 많다 보니까 자율운동도 되고 좀 중대형 평수였기 때문에 괜찮다 볼 수 있는데 요즘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또 주변에 또 제가 오픈하고 나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 또 경쟁력이 뒤처지게 됐어요. 요즘에는 2가지, 3가지 찾게 이런 과외 스타일로 많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오픈하실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지금 일부에서 못했던 인테리어에서 얘기하다 보면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셔도 괜찮아요. 인테리어 업체도 찾으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 찾기 전에 아까 맨 처음 말씀 목수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서 여러분들 인테리어 가이드를 좀 라인을 받으세요. 왜냐면은 오픈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P트레이너 생활로 못해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픈을 준비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PT샵을. 근데 PT샵은요, 정말 제가 여러 번, 한 100번, 1000번 망조해도 말씀 지나치지 않는데, 인테리어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경험이 없으시다면, PT샵 오픈 경험이 없으면, 인테리어 간단하게 하시고, 최저로 기구도 내가 정말 딱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기구로만 오픈하셔가지고, 오픈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막 여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막 1억에서 1억 5천까지 안 들이셔도 됩니다. 소자본으로 한 7천에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보증금 포함이 이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오픈을 하시는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강추를 드려요. 기구 중고로 사오고 요즘 같은 시대에 기구가 중고가 굉장히 많이 길거리 널렸거든요. 그런 거 중고로 사오시고 혹은 좀 안 됐던 데 있잖아요. 좀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안 되시고 넘기시는 데들 그런 데들 거 이제는 저렴하게 이제 인수하셔가지고 내가 약간의 손만 보셔서 하시는 걸 더 저 권장해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픈을 지금 설명드리지만은 뭐 쉐어도 설명드리고 그 인수해서 이런 쉐어 하셔도 되는 거고 왜 설명드리냐면은 요즘에 피트니스 시장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금도 4단계 때문에도 힘든 이 추세고 이게 뭐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앞으로 갈 것 같은데 물론 사람은 살아남기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옛날처럼 막 옛날에 제 나이 때 PT샵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헬스장 했던 분들은 우리는 그 수익 구조를 알잖아. 근데 요즘에는 수익 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운영을 안 해보면 모를 거야. 아마 그냥 팀장 정도만 해봐서는 모를 거예요. 수익 구조가 요즘에는 더 안 나와요. 요즘에 PT샵 관장하면은 3, 400 벌어가기도 힘든 구조예요. 내가 몸으로 뛰어도 내가 월세 내고 뭐 내고 나면은 직원들이 많이 해준다고 해도 그런 구조기 때문에 크게 욕심내서 커다랗게 하지 말고 소형으로 중소형으로 피트니스를 오픈하셔도 중소형으로 PT샵을 오픈하셔도 중소형으로 하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세도 그런 추세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고 대형은 이미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대형은 피트니스 그렇고 PT샵도 그렇고 대형은 대형 추세가 또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간단 말이야. 거기에 맞춰 트렌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약간 틀리게 나만의 헬스장을 하는데 인테리어부터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차려가지고 최고의 수익 구조를 내야지 사업자 마인드로 가야지 막 빵빵하게 투자해서 난 저기랑 경쟁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수익보다 이제는 적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진짜 우리 소상공인협회 방송 보시면 똑똑하게 오픈하실 거라 전 믿어요. 네. 뭐 저기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차장 월 이용 비용이 있고 이제는 뭐 주차장 뭐 1인당 이용 비용이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관리비가 주차장에서 얼마큼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오픈하기 전에 뭐 주차장 뭐 대당 얼마요 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해 준 데가 있고 혹은 그냥 키오스크로 찍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는 그 관리인께서 직접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주차 요금을 매기신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첫 번째 카드로 한 데는 비추해드려요. 왜냐면 카드는 회원들이 많이 많이 막 몰렸어. 이번 때는 엄청 많이 몰렸어. 그럼 카드를 막 발급받아. 그랬다가 나중에 그 회원들이 카드를 반납 안 하면 일단 대부분 반납하고 관둔다고 해도 나중에 그 카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다시 쓰지 못한단 말이야. 다시 등록하고 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카드 방식을 비추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키오스크 방식. 이게 왜냐면은 딱 이용 시간에 대한 부가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방식이나 관리인 분께서 매 자리를 뭐 3, 4자리건 4, 5자리건 렌트해서 쓰는 방식보다는 관리인께서 들어오는 차대로 계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번화가 쪽만 너무 노리지 마시라는 거. 번화가 쪽에 차리는 게 물론 경쟁력이 있긴 한데 자세히 보면 번화가도 아닌데 괜찮은 그 상가 건물들 많거든요. 주차장도 돼 있고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보면은 상가 하나씩 괜찮은 게 꼭 있어요. 찾아보면 여러분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있고 신도시 아니어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처음에 좀 월세를 저렴하게 시작하셔가지고 그런 데서부터 회원들을 얻어가시는 게 좋아요. 트레이너의 최고의 자격증은요. 누가 그랬죠? 트레이너의 어떤 뭐 유튜버가 그랬는데 최고의 자격증은 회원이라고. 그런 겁니다. 회원들이 많은 게 결국엔 그 트레이너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시설로 오픈하기보다는 얼마큼의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오픈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회원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픈을 하면요. 초반 리스크도 적어요. 그리고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PT샵과 틀리게 오픈빨이라는 게 굉장히 세요. 오픈하기 전에 막까지 안 드리겠지만 미리 홍보를 쫙 해가지고 회원을 쫙 끌어들여서 내가 투자한 비용의 일정 금액을 내가 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치 뭐 등록, 6개월치 등록 해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데 PT샵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 PT샵은 오히려 소문이 나야지 점점점 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PT샵은요 오픈하기 전에 최소 내가 한 6달치에서 1년치 정도, 많게는 1년치, 적게는 6달치의 월세라든지 관리 비용을 좀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PT샵 오픈만 딱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PT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사전 점검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용, 월비용 880만 나가는 거 이거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링을 한다고 해도 그 트레이너들이 바로 회원들이 뭐 여기 관장이랑 얼마나 알았다고 면접 봤지만은 뭐 괜찮긴 하지만 얼마나 알았다고 몇 명이나 끌고 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기 전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월세, 그래도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6개월치에서 1년치 월세 갖고 시작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면은 오픈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왜냐면은 너무 오픈했다가 쉽게 생겼다가 쉽게 사라지는 PT샵 너무 많아요, 요즘에.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는 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없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다 빚 떠안고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저도 겪어봤고, 저도 빨리 오픈했다 빨리 접어보기도 했고, 예, PT샵도 많은 그런 리스크를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오픈하시는 분들, 동생이나 뭐 후배분들 혹은 저보다 선배님들 오픈하시는 거, 오픈은 제가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생각 아니면 오픈하지 마시고, 내가 오픈해서 편하게 논다 생각하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업을 제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 쉐어링 하는 오픈들 그 프리랜서 분들한테 남는 수업은 좀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내가 오픈을 해놓고 내가 수업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 수입에 이제 나눠 가지는 5대5 수입에 반사 수입까지 못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 비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 비용 반도 안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형 오픈형 PT샵에서 오픈은 최대 맥시멈이 40명이기 때문에 월에 등록 40명, 뭐 많게는 60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달치 수익 계산하고 또 수익 밀리는 거 계산하고 수업 밀리고 또 다음 달에 인건비 줘야 되는 계산하면 크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PT샵 오픈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점 다 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내가 5달, 6달 진행할 수 있는 그 월세를 마련해 놓고 세 번째 내가 수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회원들 내가 친한 회원들이야 되는데 인프라가 나만의 인프라가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오픈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 세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런 데서 먼저 구하셔가지고 면접 많이 보시고 그다음 요즘 트렌드는 뭐다? PT샵과 트렌드, 그러니까 스튜디오다. 두 가지를 믹스한 더 이상 헬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서 PT샵에서 뭐 이제는 최대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걸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PT샵을 이끌어 나가는 거 요즘의 트렌드다. 더 이상 헬스만의 트렌드가 아니다. 이거 두 가지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로 트렌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피트니스를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트니스 오픈하신 분들은 이미 모르겠어요. 주변에 경쟁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워낙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피트니스 오픈하신 분들은 중소형 한 100에서 150평 정도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뭐 번화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택가도 아파트도 좀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주변에 번화가 쪽이 아니라 그 주변에 조그맣게 오픈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경쟁 상관이 없고 내가 그쪽 주변에서 굉장히 좀 발이 넓다 혹은 내가 그쪽에서 터줏대감이다 하시는 분들만 차리시는 것도 좋고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베이스 강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뭐 잘 지내셨어요? 안부 전화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트레이너분들 요즘에 뭐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고용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뭐 좀 많이 망하신 분들 많을 거고 쉽게 말해서 뭐 잘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 계열 이렇게 오픈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다른 쪽도 한번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는 것도 권장할 것 같아요. 너무 기죽어 계시지 마세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너무 기죽어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죽어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뭐든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힘내시고요. 항상 앞으로 항상 뭐 이쪽 계열 오픈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오픈하면 손해는 안 볼 거예요. 네, 손해 안 볼 거지만 항상 기죽지 마시고 지금 이쪽 계열에 종사하시다가 어떻게 계열을 떠나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도 화이팅하고 건승하길 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